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조건이 좀 있는 것 같거든? 결혼 준비하다 파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파혼의 80%의 이유가 이 세 가지가 잘 맞는 부부들은 정말 잘 살더라고. 오늘 메이크업 너무 광이 엄청 진데 어떤 거 바르신 거예요? 아니,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좀 입술에도 얼굴에도 광이 나야 좀 젊어 보여. 그래서 요즘 스킨케어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메이크업도 저속노화에 꽂혀가지고 집 앞에 나갈 때도 선크림은 꼭 바르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메이크업 얹을 때는 파운데이션에 제가 요즘 꽂혀있는 세럼을 1대1로 섞어서 발라요. 그냥 파운데이션을 올리면 너무 답답해 보이고 여름이라 막 쉽게 무너지는데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세럼에 1대1로 섞으면 이렇게 윤광이 파운데이션만 해도 나요. 진짜 퇴근하고 집에 갈 때까지 이 메이크업에 윤광이 남아있다니까? 근데 진짜 혜인님 평소에 상현님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제 남편이? 저는 제 남편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제 남편의 그 뱃살을 통통 치는 거 있죠. 애정이 듬뿍 묻어나는 것 같아서. 네, 너무 남편 덕후 같나? 제가 상현님이랑 동갑인데 엄청 친구 같진 않거든요. 새 부부가 놀러 갔던 날이 있었어. 네. 근데 우리가 짐 정리를 하고 체크아웃을 하는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제 남편은 제 신발을 이렇게 제가 시편하게 이렇게 돌려주고 나오더래요. 친구가 그 모습을 캐치하고 상현이 진짜 다정한 것 같다라는 모습을 짚어주더라고. 저는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해요. 완전 이것도 복인 거지. 근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조건이 좀 있는 것 같거든? 성격이나 성향이나 취향이나 뭐 취미는 다 다를 수 있어도 인간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잖아. 한 3가지의 조건이 있는 것 같은 게 부부는 경제 공동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첫 번째로 경제관념을 좀 보는 것도 추천해. 결혼 준비하다 파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파혼의 80%의 이유가 그 경제관념이래. 경제적인 문제. 예를 들면 전혀 대화가 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여자친구였다. 그러면 앞으로가 막 걱정될 수 있잖아. 그리고 양가 부모님한테 도움받지 않기로 했는데 자꾸 부모님의 돈을 당연하듯이 사용한다던가. 결혼 준비하면서 물론 카드를 사용해서 할부로 결혼하는 케이스가 거의 대다수이고 꽤 많은데 너무나 무리해서 카드를 할부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파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의 조건은 경제관념이 나랑 비슷한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걸 준비할 때 합리적이고 알뜰하고 본인들의 여건에 맞게 현실 자각이 되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맞는 게 좋은 배우자의 조건인 것 같아. 그래서 모아놓은 돈보다 우리가 써나가야 될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 경제관념이 있는가가 저는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인 것 같아. 우리가 일하면서 문제만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문제 해결에 취약하지 않은가. 문제 해결이 이꼴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은 상대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튼튼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좋은 배우자의 조건이자 요건인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이게 조건이 되기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배꼽시계가 맞는 것. 입맛은 달라도 되는데 배꼽시계가 다르면 행복의 모먼트, 행복의 접점이 좀 삐끗할 수 있어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행복을 막 쫓는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결국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도 말하는 게 인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눠 먹는 거잖아. 근데 배꼽시계가 달라.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돼. 아침에 일찍. 근데 상대는 한 최소 2끼 정도를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게 먹고 싶어. 그리고 여행을 갔어. 그 나라 음식을 다채롭게 먹어보고 싶어. 근데 상대는 몸 관리를 하거나 1일 1식을 해서 음식점을 가는 시간을 불편해해. 이렇게 되면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모먼트가 줄어들게 되잖아. 그래서 오히려 둘이 같이 1일 1식을 하던가, 둘이 같이 다이어트를 하던가, 아니면 둘이 같이 맛있는 거를 즐기던가. 이게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세 번째 조건이 잘 맞는 사람들이 진짜 재밌게 살아요.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해먹는 거, 여행 가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 이러면서 쿵짝이 잘 맞아지거든? 그러면서 행복을 많이 나눠. 그럼 혜인님은 상현님이랑 그런 부분이 어떻게 맞으세요? 안 맞을 때도 있지 않으세요? 아니, 저희는 너무 잘 맞아요. 저희는 1, 2, 3이 너무 잘 맞아서 제가 남편 덕후가 되는 것 같아. 퇴근하고 서로 먹고 싶었던 메뉴를 맞춰보면서 1순위로 맞춰진 음식을 맛있게 나눠 먹는 거, 그리고 음식을 해먹는 것도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배우자의 조건이기도 한데 이 3가지가 잘 맞는 부부들은 정말 잘 살더라고.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오은영의 리포트 결혼지옥이나 이혼숙녀 캠프 이런 데 보면 경제관념이 안 맞아서 다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왜냐면 부부는 경제 공동체니까.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빚도 반반, 재산도 반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연애 상대가 경제관념이 있는지는 결혼 준비하면서 보면 늦어. 그래서 연애하면서 보고 여행 가서 보고 이래야 되는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것 같아, 1번이. 이성을 볼 때도 그렇지만 인간관계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3가지가 있을까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같아. 몸이나 마음이 멀어진다는 게 아니고 존중한다는 영역인 것 같아요. 사적인 영역에 대한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 것, 그리고 너무 많이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것, 너무 많은 조언을 하는 것, 그 사람의 가정의 일이나 사랑의 일이나 커리어에 대한 일을 너무 많이 넘나들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2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실수 같은데 이렇게 무리해서 한 명을 타겟으로 삼아서 장난을 과하게 치는 것 있어요. 예를 들면 크게 기분 나빠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야 누구는 그렇잖아, 야 얘 저번에 그랬다? 이러면서 한 명을 타겟으로 두고 많은 사람과 한 사람을 희화화하는 일들의 실수가 있어요. 20대 후반에서 30이 넘어가고 나면 그런 부분을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한 객체를 희화화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은 생각보다 지양하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들 있죠. 오랜만에 봤는데 살이 많이 쪘어. 저 사람이 오늘은 화장을 안 해서 좀 아파 보이고 초췌해 보이네? 눈으로 보이는 것을 장난으로 꺼내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타인도 눈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화두에 올리는 것은 무례할 수 있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내가 가늠하지 못하고 무례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적절함을 가지는 게 어렵긴 해요. 그 적절함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세요? 약간 헷갈릴 때는 그냥 입을 다물면 돼. 말을 하면 주워 담을 수 없는 실수들을 하게 돼. 그래서 이 말 할까 말까 하는 건 하지 마. 안 하는 게 맞더라고. 가능한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쫓고 찾으려고 노력하면 훨씬 더 쉬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만의 기준 마지막은 상대의 단점보다 장점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요. 노력을 해. 인간은 정말 많고 다채롭거든요. 약간 나는 솔로만 봐도 저 사람을 선택한다고? 저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고? 저런 배려까지 한다고? 나는 솔로만 봐도 정말 다양하고 다채로운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 장점이 있고 누구나 단점이 있잖아요. 장점만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이 사람은 흠잡을 데 없다. 흠잡을 데 있어요. 근데 장점을 보았을 뿐이야. 그 사람의 그때의 장점을 보았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을 만날 때도 혹은 친구들을 만날 때도 우리 팀원들을 볼 때도 그리고 내 배우자를 볼 때도 장점을 더 많이 보려고 애써요. 근데 이거는 타고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의 시각을 달리하는 거. 그러다 보면 와, 다 대단하고 멋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3번째로는 누굴 만나든 스스로도 모르는 좋은 장점을 제가 보고 진심을 담아서 상대에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에게 있어서 관계가 만들어진 사람들의 장점을 본다는 건 내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 재밌게 알게 된 개운법이라고 있어요. 운이 트인다라는 말이거든. 운이 계속 안 풀리는 사람들은 상대의 단점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지. 우리는 상황에서 성장하는 것보다 인간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다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게 이 관계를 더 진하게 맺어서 그렇거든요. 상대의 장점을 먼저 발견하는 것. 그걸 통해서 상대의 장점을 또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운이 트이는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아. 타인의 단점을 발견하기는 훨씬 쉬워요. 타인의 장점을 내가 발견할 줄 아는 시각을 가지는 것. 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3번째 나의 소중한 방법이지.